자, 이번 시간부터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경험해보지 않은 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경험했던 그런 질환 쪽은 제가 이제 해보기로 하고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식 문제죠. 무난하게 예를 들어서 자식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그렇게 또 인성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다 갖추고 태어난다는 것은 참 힘든 거고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걸 겁니다. 태어나서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쩌다가 유전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 질환으로 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그거죠. 그 다운증후군 같은 거. 그런 경우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자라면은 참 부모 속은 속이 아니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또 부모 입장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가족들 다 그래요. 다. 그런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뭔가 대비가 되면 되는데 어렵지도 않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세포 분열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정자나 난자가 이 세포가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노산일 경우에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하나를 예를 들자면, 물론 다운증후군도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거의 한 95%가 이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 노산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의학적인 소견에서 이제 노산일 때는 거의 한 20분의 1 내지 40분의 1 확률로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산모나 그 배우자가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젊어서 아기 가질 때는 한 1200분의 1 정도 확률.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분의 1 확률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우리가 보통 결혼 정년기라 그러면 24세에서부터 한 28세, 여자 몸이 가장 최고로 극대화될 때가 27세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보더라도요, 1200분의 1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안 그런가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분의 1, 40분의 1, 20분의 1 같으면 어떻겠어요? 4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럴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애가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전 질환을
꼭 염색체 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꼭 보지 말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염색체 이상이 된 경우죠. 만약에 다운 증후군 같으면은 21번 염색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으로. 이게 또 음양의 이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붙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다운 증후군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원인은 뭘까 찾아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양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이러한 세포 분열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영양학적으로 그 세포 분열에 해서 또 다른 세포가 복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있죠. 엽산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양의학적으로 경락 에너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실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동양의학에서도 밝혀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계, 동양의학계에서도 어쩌면은 경락 에너지와 유전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도 누군가는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근거와 실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참 어렵죠. 이런 연구 과정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어떠한 베이스가 필요하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제가 언젠가 앞쪽에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지만은 불임이라든가 난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시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 시술로서 이제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술을 하면서 이 나팔관으로 들어가는 관을요, 정말 걸레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지만 시술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짓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동양의학적인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거, 그런 것으로 이제 가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경우가 많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42세, 43세가 최고의 나이였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다낭성 낭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소에 그냥 막 꽈리 같은 것들이 막 생겨서 막 수시로 이제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갖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애였어요. 예.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아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입니다. 애들이 다들 건강해요. 지금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애는 거의 한 중학생 넘어서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몸도 튼튼하고요. 공부도 잘해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경락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반드시 저는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기가 출산이 됐는데 아기가 비정상적인 그 애가 나왔다.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애가 나왔다. 이 문제는 지금도 사회 문제는 맞아요.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걸 떠나서요. 그걸 지켜보면서 그 애를 길러가야 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계도나 끌어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작 봤을 때는 애를 출산하게까지 한 그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애를 갖기 위해서 사전에요. 충분한 몸 관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애를 낳고 나서 이미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누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노산, 요즘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노산이 많습니다. 여자는 27세 이후 지나고 나면요,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어가요. 몸은. 그것은 출산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도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기 이전에 다른 것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